안녕하세요. PB팀장의 리서치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각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정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정리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왜 안 올리냐라고 하셔서 9월 전망 자료와 함께 자료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제 사무실인데요. 근무 시간 중에 이렇게 사실 책도 펴놓고 텔레그램도 켜놓고 계속 정보들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나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올린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추려서 유튜브 만드는 일이 저의 취미이자 제3의 길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영향을 9월 주식시장 전망에 담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투와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였는데요. 일단 미국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예상보다 우호적이었던 것은 중립금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정책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중립금리가 상향되는 것을 시장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이제 페드에서 연준에서 유보하였다 라고 하면서 다소 우호적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9월에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11월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내년으로 또 미뤄지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동향도 좋지 않고 하면서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미국 고용지표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어쨌든 배드 이즈 굿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주가마저도 장 후반에는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는 7월에 장기 하락 변곡점을 이미 통과했고 CPI는 8월부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물가가 상승 반전할 때 수혜가 되는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나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시장에서 영향력 있고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되는 하우스가 하나투자증권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문십답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고 중국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더블딥은 아니고 그러한 우려들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원래 예상으로는 3분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반기 들면서 반등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늦어졌는데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어서 경기는 플러스 전환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1월에는 미중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가 수준이 이미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반영을 한 수준이라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도 그런 우려들에 이제 반영을 했고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의 늑대들이 중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증권 레포트인데요.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세 하락을 걱정할 때는 오히려 실질 금리가 피크아웃을 친 이후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실질 금리가 피크아웃을 치지 않았고 그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피크아웃을 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경기 침체가 아닌 더 너무 높은 금리의 정상화일 뿐이기 때문에 완만한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연말에 실적 장세를 준비해야 하는 기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레포트 중에 하나가 교보증권 레포트였었는데요. 상반기 시장을 이제 리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테마주가 난립했었잖아요. 분명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고
이 유동성이 선택적 쏠림에 의해서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이런 순수과학에서나 나오는 그런 테마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 테마도 급등을 했었고요. 참고로 이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테마 주식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지만은 특히 자본재,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자본재가 상승을 했었는데 소비재가 앞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건강관리, 헬스케어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종목들도 편입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수출 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보다 미국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수출에 반등이 없으면 지수 반등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할인율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으로는 기존 주도주 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와 인터넷, 그리고 저평가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정유,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은 단기간 내에 금리가 내려오면서 추세 전환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 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게 될 건데, 그러면서 금리와 환율이 변동성을 키우게 되고 상단을 제한하고, 그러면서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해서 미국의 경우 예산안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채권 발행에 따른 금리의 등락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은 금리에 대한 전망이 키움증권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이번 레포트, 삼성증권 레포트도 되게 재미있어요. 재밌는 거는 금리를 반영한 구리 가격이 주식시장의 진바닥을 형성하는 시그널이 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구리하고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봤었는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또 특이했거든요. 삼성증권 시험 담당이 김용구 애널리스트인가 그러는데, 원래는 삼성에 있다가 하나투자를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삼성으로 복귀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하나투자는 여러모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포트 계속 보면 삼성증권은 금리 인하를 일단은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주거비가 떨어졌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일자리도 실업률이 올라갈 거니까 금리 인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못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미 국채 선물의 매도 포지션, 이 매도 포지션이 좀 목까지 차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금리 올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중국 관련된 우려도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금리가 상승되지 않는, 제한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금리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 레포트는 제가 또 좋아하는 현대투자증권의 시황이고요. 이번 자료도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금리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격 모멘텀이 낮아졌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 모멘텀은 떨어지는 건데, 수요도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비용 부담을 절감해줬던 원자재 가격마저도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무차별적으로 상승했던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업이 좋을까? 첫 번째는 경기와 무관한 새로운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1등에게 집중되는 성장의 희소성,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어력이 좋은 기업,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국가로 보면 아마 인도와 일본이 있을 텐데요.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제 고든의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보면 성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거나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높은 국가이고요. 일본은 배당금이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향후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대가 큰 국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임계치를 넘지 못했지 않나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배당 테마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통신업종인데요. 이 통신업종이 4월 이후부터는 EPS, 주당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를 한번 엿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2분기에 매수한 종목 중에 닥터 호튼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주택건설 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이 주택건설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버는 돈이 많아서 배당 성향이나 시가비당률은 낮지만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이자를 내고도 이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익 배상 비율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 현금 흐름은 줄고 대출은 많이 갚고 영업 현금 흐름은 늘어나는 업종은 어디인가를 보자 라고 하면서 화장품, 의류, 화학, 미디어, 자동차 업종 주목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엑설런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9월 전망 자료는 아닌데 IBK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레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8월 초 이후로 시장이 방향을 못 찾고 있어 가지고요,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되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찾은 레포트였습니다. 결론은 ABC를 보자. ABC는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차이나 플레이, 시장에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주목을 받는 것이고,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정부 정책의 예산도 이쪽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주목해 볼 만한 테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뷰가 차이나 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과거처럼 못 들어올 거야, 그리고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보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나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이 훨씬 강할 거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시기 수혜 업종으로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낙폭과대 수혜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그 헬스케어 업종으로 이제 건기식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노바렉스 좋다라고 DS 투자증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투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비만 관련해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얘기가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 레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ETF 투자도 가능한데요. 최근에 신규로 설정되는 ETF들도 많이 있고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이고요. 이 ETF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대형 바이오 주식 넣고 있고요. 타임폴리오에서 만든 K바이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종목들이 좀 중성주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형주도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자산운용에서 나온 의료기기 소부장 ETF인데요. 여기는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분산 투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월 전망 자료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9월은 약간 버리는 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9월은 쉬고 4분기부터 달리자 라는 느낌인데, 방향성 잡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스터디하면서 관심 업종과 종목을 늘리는 기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방향 잡으면 비중 합치면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뜨거웠던 여름 지나고 이제 간절기가 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여름에는 정말 뜨겁게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